오늘 2021년 제4차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성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적위원 9명, 참석위원 8명으로 과반 이상 위원 참석으로 성원 충족함을 보고드립니다. 자, 그러면 간사가 이 사례에 대해서 짧게 브리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안건은 심각한 뇌 손상을 입은 신생아의 치료 중단 요구에 대한 심의 요청 사항이었습니다. 의뢰 경위는 환자는 뇌 전반의 저산소성 허혈성 뇌 손상이 확인이 되어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유지 중에 있는 생후 76일 남자 환자입니다. 환자의 부모는 정말 원하던 아이이기 때문에 함께 하고 싶지만 지금처럼 눈도 뜨지 못하고 인공호흡기에 의지해서 누워 있는 상태로 평생 살아가야만 한다면은 그것은 아이에게 정말 못할 짓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서 현재 유지 중에 있는 인공호흡기를 포함한 치료 중단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료진은 부모의 요청에 일부 공감은 하기는 하나 환자의 현재 의학적 상태는 연명의료 결정법상 임종 과정에 있다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인공호흡기의 중단은 불가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 가족과 의료진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서 치료 목표와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에 심의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환자의 의학적 상황을 간단히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환자는 33주 5일의 제태주수로 2.4kg 그리고 응급 제왕 절개술을 통해서 출생을 하였고 현재 생후 76일째입니다. 출생 직후에 심한 무호흡, 저산소 혈증 그리고 기관 삭관을 통한 인공호흡기를 적용을 시작을 하였고 브레인 MRI상 뇌 전반에 저산소성 허혈성 뇌 손상이 확인이 되어 그리고 상당량의 뇌출혈 소견도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인공호흡기 적용 중이며 자발호흡은 매우 드물게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눈은 거의 뜨지 못하고 있고 사지에 경직이 있어서 근이완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레빈 튜브를 통해서 식이는 진행을 하고 있으나 소화가 원활하지 않아서 현재 지속적 영양 공급을 통해 소량씩 식이를 증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측되는 신경학적 예후는 매우 불량하기는 하나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가 되어서 사망에 임박해 있다라고 보기 어려워서 임종 과정으로 판단은 불가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회복지사가 가족 면담한 기록에 대해서 브리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의 가족은 환자의 부모 그리고 환자로 이루어진 3인 가구입니다. 의사결정은 환자 부모가 협의해서 하고 있지만 환자의 친조부모, 외조모도 의사결정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모는 심적으로 너무 고통이 큰 상태여서 주로 병원과의 의사소통은 환자부가 하고 있습니다. 환자 상태에 대해서는 환자의 부모는 아이가 신생아이기 때문에 예후를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현재 뇌손상이 심해서 의사소통이 되거나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의 베스트 아웃컴이 누워 지내면서 눈만 뜨는 정도고 인공호흡기는 계속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더라도 폐렴이나 인공호흡기 관리에서의 사고 등의 응급 상황이 생길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의료진들은 임종기로 판단하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치료 중단을 할 수 없다라고 들었다고 합니다. 치료에 대한 부모의 의견입니다. 환자가 느낄 현재의 고통과 중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환자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더 이상 침습적인 치료를 유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현재 하고 있는 치료를 중단하고 아이를 보내주고자 하십니다. 단 가족에게 임종을 준비할 시간을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분들이 위원회에 꼭 전하고 싶다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서 전달해 드립니다. 생명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아이의 행복이나 삶의 의미, 미래를 생각해서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이후 아이를 돌보게 될 것은 부모이다. 이 아이가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보고 가족의 삶도 고려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의 의뢰자인 주치의에게 여러 위원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간헐적으로 심박수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고 혈압이 불안정하고 할 때가 있는 것처럼 하는데 그래도 지금은 안정적이라고 보시는 상황인가요?
네, 아이의 그 심박수는 간헐적으로 이제 떨어졌다가 다시 자연스럽게 회복되기도 하면서 다른 그 외에 이제 뭐 산소 포화도라든지 혈압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하고 있고, 근데 다만 이제 아이가 이제 심각한 그 허혈성 뇌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신경학적 예후가 매우 나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추후에는 이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어서 인공호흡기를 뗄 수는 없을 것 같고 기관절 개수를 해야 하지 않을까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 의료진들은 혹시 그냥 이 환자의 전반적인 이런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이 인공호흡기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강하게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은 중단했으면 좋겠다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지. 최선의 치료를 한다라고 하면 인공호흡기를 걸고 계속해서 이제 처치를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제 자신이 아이의 부모 입장이라고 한다면 사실 저도 아이의 인공호흡기를 유지하는 것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정확히 말하면 기관절개관을 하고 인공호흡기를 가지고 집에 가서 소장까지 넣은 튜브를 통해서 영양을 공급하면서 지내는 건데요. 그게 아이에게 최선의 치료라고 의료진으로서 생각하시는 혹시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우선 아이가 지금 현재 생체 징후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완전히 지금 하고 있는 치료들이 다 무의미하다라고 확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인공호흡기를 중단했을 경우에는 아이가 사망하게 되고 그것이 생명을 해치는 것이 아닐까라는 고민이 있고요. 그리고 또 발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뭐 6살, 7살까지도 아이가 살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인공호흡기를 중단함으로써 그러한 삶의 기간을 인위적으로 단축시키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네, 혹시 이 아이가 집에를 가게 된다면은 엄마가 케어를 하실 것 같은데요. 엄마는 아이의 어떤 것들을 좀 케어를 하는 거를 담당하셔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우선 인공호흡기를 관리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고요. 시기를 관리할 수 있는 그 튜브를 삽입을 하는데, 그 튜브 관리에도 하는 방법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지 경직이 있으면 이게 뇌병변 때문에 일어나는 건지, 그리고 그린 유환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브레인에 어떤 영향이 있어서 그 유환제를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예후에 정말로 임종 과정이 아닌지 저는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애가 76일 됐는데 폐 성숙도가 어느 정도 진행을 해서 그게 달라졌을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도 정말 인공호흡기를 뗄 수 없는 정말 의학적인 판단이 맞는가? 네, 보통 이제 근유환제를 사용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사지 경직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좀 보편적으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심박수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자율신경계 이상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뭐 어레스트를 발생시키거나 할 정도는 아니고, 그래서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이가 뇌손상 때문에 무호흡이 중간중간에 있는 것이지 뭐 폐성숙도의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향후 환자를 가정 돌봄하게 된다면 환자 모가 퇴사하고 돌봄을 제공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환자 모의 심리 상태를 고려했을 때 이제 혼자 감당하기 힘들 것 같고 다른 서포트 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뭐 환자 조부모나 그 외조모도 혹시 같이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상태인지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부모가 원하는 것은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지만 집에서 이제 돌보게 된다면 이제 어머니가 본인이 돌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은 하고 계시고, 심적으로는 사실 많이 지금 힘드신 상태고 뭐 이제 몸도 아직 좀 회복이 덜 되신 상태이기는 하고요. 하나를 가정 돌봄을 해야 한다면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적절하게 부모님들이 미리부터 좀 서포트를 받을 수 있게 계획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경우에 그 뇌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뭐 생각을 해볼 여지는 좀 있는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합니다. 네, 이 환아 같은 경우에는 자바로호흡이 불안정하기는 하지만 약간의 호흡이 좀 있기 때문에 뇌사 판정을 하기에는 아직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부모들하고 의료진 사이에 치료 계획이나 목표가 다소 다른 것 같은데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하나 부모님이 주 보호자인데 그중에서도 이제 아버지가 병원과 소통을 자주 하고 있고요. 환자 상태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인지를 잘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과의 신뢰관계는 나름 잘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심의 의뢰자 퇴장을 하고 나머지 위원들이 추가 토론을 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누누이 우리가 회의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역할이 임종 과정을 대신 판단해주는 그런 역할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에서 정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고 복잡한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법으로 정할 수 없는, 법에 있는 문구로 다 해석할 수 없는 상황과 사례들을 우리가 여기 모여서 회의를 해서 그 사례에 환자에게 가장 최선의 이익이 무엇이냐를 찾아주는 게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연명으로 중단을 해도 될 정도로 상태가 나쁘지 않은가, 이 하나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례가 왜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에 올라와 있는지 어떤 점을 좀 우리가 주되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지 우리 전문위원회께서 한 번 더 이 사례의 쟁점과 주요 심의 이유를 간단하게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결국 이제 의료진도 지금 얘기를 들어봤을 때 제일 고민하는 부분은 그럼 이 시점에서 치료 목표를 어떻게 좀 설정을 하는 것이 좋은지 그 목표 설정에 있어서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종합해서 수렴을 하고 싶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골 오브 케어가 뭔지에 대한 것을 먼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골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환자에게 할 수 있는 의료 행위들 중에 어떤 게 그 골에 부합하고 최선의 이익을 보장을 할 수 있는 건지를 논의를 하면서 뭐 지금 당장 중단이 어렵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인 환자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이렇게 백질에 상당량의 뇌출혈이 있으면 분명히 진행을 할 거고 이게 나중에 이제 이스케믹 체인지나 아니면 좀 더 이제 워터리하게 바뀌면서 병변이 더 넓어질 텐데요. 그러면 그때도 자바 호흡이 남아 있을지가 궁금하고 환자 보호자가 원하는 게 가족에게 임종을 준비할 시간을 주길 원하는데 부모 요구 사항과 지금 환자가 태어날 수 없는 상태가 맞다면 일치하지 않는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자가 진행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시간이 그렇게 길까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소아에서의 가장 어려운 점인데요. 이제 발달을 어쨌든 조금은 한다라는 거고요. 이 정도의 상태라고 하면 물론 케어의 정도가 어느 정도이냐에 달리기는 했지만 만약에 인공호흡기를 달고 집에 가서 튜브로 먹는다고 하면 물론 굉장히 병원에 자주 오게 될 수는 있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생존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발달을 한다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뇌 손상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있어도 약간의 어쨌든 나이가 들면서 아이들이 발달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자바로흡이 조금 더 좋아지기도 하고요. 약간 눈을 전혀 안 뜨던 아이가 눈을 약간 뜨기도 하고요. 인공호흡기 유지한다면 그 정도까지는 가게 된다. 그러니까 생명이 유지된다라는 부분은 시간이 가더라도 가능할 수 있다. 소아라고 하는 아이들의 이제 특성이 발달을 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의 요소가 더 크다 이런 뜻이 되는 건가요? 네,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 하나는 이제 이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보통 다 부모님이 케어를 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인의 경우에는 이 정도 상태라고 하면 기관절개관을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요양병원에 많이 가시게 되고 상급종합병원으로 다시 계속 오시거나 이런 일이 잘 없잖아요. 근데 소아의 경우에는 그런 요양병원이나 다른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뭐 의료기관이든 돌봄기관이든 없기 때문에 부모님이 다 케어를 하시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 아이를 데리고 계속 상급종합병원에 사실 자주 오시게 되고 그러니까 의료진들도 이런 아이들이 계속 생존할 수 있구나라는 것이 계속 학습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약간 어떤 문화 같은 건 것 같아요. 사실 외국에서는 이런 정도면 중단을 많이 하는데
한 개만 더 질문하면, 그럼 애가 발달을 하면 최종적으로 자발 호흡이 좀 더 돌아왔을 때 인공호흡기를 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드물게는 이렇게 인공호흡기에 의존을 하고 있다가도 한 2시간이나 3시간 정도 잠깐 떼는 것이 가능해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친구의 경우에는 정말 너무너무 뇌 손상이 심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 못 떼게 되는 경우가 더 많죠. 지금 이 아이에게 필요한 의학적인 처치는 뭐가 더 있을까요, 그러면? 그 목표를 생존에 두고 최대한 아이의 이제 생존 기간을 연장하는 거를 생각한다고 하면 인공호흡기 관리를 굉장히 능숙하게 보호자께서 할 줄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튜브로 이 친구가 지금 그 위에다가 넣은 튜브에서 식이 진행이 안 돼서 소장에까지 넣어 놓은 상태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냥 볼루스 피딩,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쑥 주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서너 시간 이상씩 이렇게 피딩을 해야 되는 거라 그렇게 시기를 계속 진행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생존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 지금 상태에서 뭘 회복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마땅하지 않고, 이후의 플랜은 이제 기관절개관을 하고 만성적인 케어로 가느냐 마느냐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배드리든으로 홈벤트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야 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재활치료 같은 그런 사설 기관에 따로 다니시면서 이제 연화 재활치료라든지 아니면 이제 다리나 팔을 이제 강직이 심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런 재활치료를 꾸준히 열심히 다니시면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회복이 되는 경우도 외래에서 볼 수도 있더라고요. 소아는 지금 발달을 하게 되니 의학적으로 조금 더 나아지는 게 있을 수는 있는데, 다만 그 의학적인 나아지는 게 얼마나 유의미하게 나아지는 건지에 대한 판단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의료진이 생각할 때 좀 유의미한 회복이다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같은 것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이제 치료 목표 관련해서는 지금 임종기로 판단하지 않는 상황에서 삶의 질이 극히 나쁘고 만약에 유의미한 회복이 안 될 것 같다고 의료진도 판단하는 상황에서는 생존 연장만이 꼭 최선의 목표인지에 대한 것들을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의료진이 판단하기에도 안 된다면 이 아이가 편안하게 최대한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거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나라는 고민은 좀 드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이제까지는 논의하진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소아는 연명의료결정법이 들어오고 나서도 특히나 이런 이제 뇌 손상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기준 이상이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임종기가 아니기 때문에 크로닉 케어로 넘어가는 게 대부분이었고, 이제 외국에서는 살만한 삶,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삶, 영어로 직역하면 그런데 살만한 어떤 의미나 가치가 있는 삶, 그렇지 않은 것, 이렇게 좀 나눠서 거기에 이제 제로 라인을 좀 그어 보더라고요. 근데 거기 제로 라인 이하면 이제 중단하는 것이 낫다. 그리고 그 이상이면 이제 유지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의 가장 큰 기준 중에 하나는 아이가 이제 어떤 기쁨을 누릴 수 있느냐입니다. 이제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고 거기에서 뭔가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인터랙션이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되게 많이 보는데요. 친구의 삶에서 앞으로 쭉 일어나게 될 일은 어떤 표현을 실제로 하는 것, 뭐 웃는다든지 아니면은 안정된 표정을 잘 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이 사실 많은 삶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고려한다라고 하면 제로 라인의 근처에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그런 논의에 있어서 제로 라인 이렇게 하나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좀 그레이 존을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제로 라인이 있고 스레스홀드, 그러니까 이 이상이면 그래도 지내기에 괜찮지만
그 스레스홀드와 제로 사이면은 굉장히 제한된 삶일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제한된 삶 안에서는 여러 사람, 부모나 의료진의 여러 사람들의 결정에 의해서 좀 중단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레이 존을 좀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안에 있는 친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이비도우 룰과 거의 좀 유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베이비도우 룰은 1980년대 때 미국에서 레이건 정부가 하나를 이제 대한 치료를 중단을 할 때 오로지 기준은 삶의 질 말고 장애 여부나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그런 기준 말고 환자의 베스트 오브 인트레스트만 생각을 해라. 오모열리 이제 생존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생존에 만약 도움이 안 되는 수준의 푸타일한 무의미한 치료면은 중단하라고 하는데 그 기준이 이제 굉장히 뭐 지속적인 식물인간 상태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약간 거의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나라는 부분 생각이 있고 사실 그 기준도 굉장히 미국에선 지금 많이 비판을 받고 있는 기준이에요. 너무 베스트 오브 인터레스트를 그냥 생존으로만 생각을 하고 아까 얘기했던 삶의 질의 어떤 다양한 스트레스홀드 이 부분을 고려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아과학회 내에서도 그 비판을 받고 있고 한국에서 근데 그 기준을 보고 생각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하더라도 사실 이제 이 경우는 연명 치료가 좀 그 기준에 오히려 약간 좀 부합한 정도가 아닌가라는 생각 수준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아버지께서는 이 작은 아이에게 이런 신속적인 치료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아이에게 너무나 어른들이 못하는 짓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부모의 사랑을 본인이 느끼고 표현하고 이런 것들도 못하게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이 과연 아이한테 행복한 삶인지 그것에 대한 책임성을 느끼고 만약에 이 아이가 나중에 뭔가 부모를 원망하게 되는 일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고민들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아나 신생아 환자들에서 가족의 의사결정, 가족의 이 의견은 성인보다 좀 더 무게가 있게